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선풍기 제조업체 등 관련 종목들이 계절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제조업체 데우이니아의 주가는 지난달 29일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7월 들어 20일 만에 3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선풍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의 주가는 27%, 쿨러 등 가전제품의 제조사 파세코의 주가는 20%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용품과 보일러 제조업체 등이 대표적인 계절성 테마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 테마주들은 매년 돌아오는 계절의 특성상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날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 수요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계절 테마주들이 성수기가 지나면 빠른 속도로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상승분 이상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앞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을 보유한 나노는 지난 3월 미세먼지 테마주로 지목되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7월 현재는 신저가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2290선마저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마땅한 상승 동력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8.8포인트 오른 2298.81에 개장한 직후 2300.11까지 올랐으나 오전 내내 229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지수는 정오를 기점으로 2290선이 무너졌고 결국 228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없고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한국 등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달러 환율도 이날 1130원대를 유지해 수급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시장 주도주가 없어서 당일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역시 경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321억 원, 기관은 188억 원 매도 움직임 보였으나 외국인은 홀로 525억 원 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7.82포인트 하락한 2282.29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급 하락 전환의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 수급면에서 활발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큰 제약업종이 회계 처리와 관련한 부정적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546억 원, 기관은 142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나 외국인은 홀로 728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날보다 13.95포인트 하락한 796.49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제조업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의약품과 운수장비, 은행업, 통신업 순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업종별로 비금속을 빼면 전부 다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건설업과 인터넷 업종들이 0.1%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으며 의료정밀이 1%, 화학, 운송, 금융, 제약 등이 2%가 넘는 하락폭 보여주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또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으로 물량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LG화학,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LG화학, LG전자, KB금융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호텔신라, 셀트리온, 한국항공우주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HLB,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외국인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에코프로, LNF,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CJENM, 메디톡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SM, 카페24 등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9일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 오클라호마 주 쿠싱의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 줄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려 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 수급에 대한 엇갈린 신호가 보이면서 유가 혼조를 이끄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결과 WTI 1% 상승한 69.46달러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비판과 이에 따른 연준의 독립성 저해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금융기관들의 실적 악화 소식까지 겹쳐 은행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나타내는 러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많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34.79포인트 하락한 25,064.50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9.15포인트 하락한 7,825.30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1.13포인트 하락한 2,804.49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영국 6월 소비자 판매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였고 파운드화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3달러를 밑도는 등 약세를 보인 것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세실리아 마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EU도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전날보다 0.1% 상승한 7,683.97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까크 지수 0.56% 하락한 5,317.07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62% 하락한 12,686.29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5.94포인트 하락한 2276.35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2.14포인트 하락한 794.35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양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32% 상승하고 150원 오른 47,0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81%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2만 5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0.79% 하락했습니다. 2,500원 떨어졌고요. 31만 2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보합권에서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만 2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 역시 보합권에서 예상됩니다. 55만 2,2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보합권에서 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43만 1,000원에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65% 하락했습니다. 4,500원 떨어졌고요. 26만 8,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보합권에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원에 우리장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8% 하락했습니다. 150원 떨어졌고요. 18,5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보합권에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650원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SM입니다. 1.13%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39,6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0.55% 하락했습니다. 40원 떨어졌고요. 7,19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1.56%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25,3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5% 하락했습니다. 900원 떨어졌고요. 17만 9,1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1.13% 하락했습니다. 39,5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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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에도 원화 약세로 투자 심리와 수급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 약세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가 유효하고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IT 업종으로 관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해 전일 대비 7.82포인트 하락한 2282.29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종이목재와 전기전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음식료품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유통업 등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0.75% 오른 46,9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12% 올라 93,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9만 원대 진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0.52% 하락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17% 오른 42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가 이후에 철강 세이프가드 발효로 1.4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이 올랐습니다. 한편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내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상승세를 기록했던 현대차가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LG생활건강 등이 하락했고 삼성 SDI가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3.52% 상승했습니다. 아모레지가 장중 10만 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가 수리온 해병대용 상륙 기동 헬기 사고 소식으로 6.53% 내렸습니다. 장중 3만 1,7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SK증권 인수안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면서 SK증권이 17.12% 급등했습니다. 이 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인수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임원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가인 NK가 8.52% 하락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인 NK 허위 취업으로 5년여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95포인트 내린 796.49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금속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했고 방송 서비스가 9% 내렸습니다. 합병 이후 재상장 이틀째를 맞은 CJ E&M이 11.4% 하락했습니다. 또한 신라젠이 7.3% 하락했으며 나노스가 6.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약세인 반면 포스코캠텍, 펄어비스, 카카오엠 등이 올랐습니다. 한편 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의 구속에 20.38% 급락했습니다. 또한 보물선 테마로 급등한 제일제강이 20.51% 하락했습니다. 제일제강은 전일 신일그룹과 최대 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파인텍이 폴더블 스마트폰용 신형 보닝 장비 개발 완료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9원 오른 113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제강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물선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힌 제일제강이 이틀째 하락하며 주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서 신일그룹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일그룹의 류상미 대표가 제일제강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이 제일제강이 관련 테마주로 꼽혔습니다. 내일 시각 제일제강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5.65%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유 위니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관련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에어컨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폭염으로 에어컨과 냉방기 업체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국내 에어컨 보급률은 80%지만 폭염 일수 증가로 고효율 에어컨 수요와 다기능 탑재 에어컨 출시에 따른 교체 수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대유 위니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39%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병대용 상륙 기동 헬기 마리온이 추락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소식에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마리온은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모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 보유 지분 매각과 함께 주가 흐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9%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강북 종합시장 정비사업 변경 승인에 대한 서울시의 심의가 통과됐다는 소식에 이 단독 시공 예정사인 대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서울시 사업 변경 심의가 통과된 만큼 이 강북구 사업 시행 변경 인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럼 대원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28%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상승세로 출발했던 아시아 증시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내림세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9.51포인트 내렸습니다. 22,764.68포인트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 들어서 방향을 바꾼 뒤에 반등세 보여주지 못한 일본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7.08포인트 내렸습니다. 1835.38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금융주와 화학주 등의 매물 나오면서 소폭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71포인트 내렸습니다. 2772.55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중국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영향 미쳤습니다. 위안화의 약세가 특히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5포인트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넘게 빠지며 2280.1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11포인트 상승한 796.74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0.79%가량 내려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약세입니다. 1.7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향받고 있는 철강주들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특수연강 보겠습니다. 1.77%가량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내려가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3,045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특수연강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1.56% 정도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7,580원 보여주고 있는 동부제철 종목이었습니다.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1.38%가량 빠지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장 초반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46%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5원 정도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080원 보여주고 있는 조일 알미늄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업 보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LG 플러스 종목이 0.69%가량 빠지면서 0.7%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14,400원 시연해주고 있는 LG 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현재 약세입니다. 0.63%가량 빠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23만 5천원 보여주고 있는 SK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 건설업종 보이고 있습니다. 0.82%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광토건 종목이 1.6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5,200원 보여주고 있는 남광토건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진중공업 보겠습니다. 1.61%가량 역시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835원 보여주고 있는 한진중공업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GS건설 보겠습니다. 1.7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오전 구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44,6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GS건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업종이 어제 하락세에 반납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현재 10%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45%가량 올라주는 좋은 흐름 타주고 있고요. 15,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주당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림 CNS 보겠습니다. 2.53%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2,150원 보여주고 있는 대림 CNS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현재 2.5%대의 상승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4만 4천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0.63%가량 올라주면서 0.5%가 넘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I 종목이 현재 1.1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현재가는 5,220원을 보여주고 있는 DI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덴티움 보겠습니다. 1.0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4,000원 보여주고 있는 덴티움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7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강세 흐름 켰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60원 보여주고 있는 미래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6,9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89%가량 내려주면서 오늘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9,6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0.4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보합권까지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1만 4,5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81%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12만 3,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0.16%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만 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5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4,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6만 9천원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세 큰 업종부터 이번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업종이 1.03% 가까이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강세입니다. 3.8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6,200원 보여주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2.85% 가까이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2,6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인트로메딕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센스 보겠습니다. 3.76%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4%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규제 혁파 발언에 의료기기주가 오늘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아이센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노엔텍 보겠습니다. 4.36% 가까이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5,9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이 현재 0.87% 가까이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바이오메드가 현재 강세입니다. 1.68%가량 올라주면서 1.7%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6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945원 확인해주고 있는 메타 바이오메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1.86% 가까이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4,650원 보여주고 있는 대화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25%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1%대 중반의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CJ E&M이 현재 약세입니다. 1.7%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4,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22만 6천원 보여주고 있는 CJ E&M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GS홈쇼핑이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61% 가까이 빠지면서 0.5%를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만 8,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조업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95%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렸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500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1.98%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2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스침대 보겠습니다. 1.91% 가까이 빠지면서 2% 가까운 약세 흐름 켜주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2만 8,60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D칩스 보겠습니다. 1.29%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30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3.12%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23,700원가량이나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783,7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엠 보겠습니다. 0.22%가량 올라주면서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96,6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엠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9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25,7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개인이 홀로 32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252억 원 그리고 75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홀로 186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그리고 6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562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3계약 그리고 135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어떤 종목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현대건설 기계 종목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과도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고요. 리포트는 먼저 현대건설 기계의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614억 원, 영업이익 724억 원을 기록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희망퇴직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 등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의 건설기계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간 것이 양호한 실적의 배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주력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호한 수요와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이 상반기 6.7%에서 하반기 6.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 확대라는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디아 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디아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 굴삭기 시장의 규모는 중국 대비 15%가 채 안 되지만 현대건설기계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연간 판매량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5월 누계로 12,421대가 판매된 인디아 굴삭기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는 2,196대 판매하면서 판매량 순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현대건설에 대한 6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은 실적 추정치 변경에 따른 BPS 변화와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 하락과 할인율 확대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 재점화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당초 기대에 못 미친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비중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영업 상황과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기계의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오늘장에서는 1.32% 정도의 하락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해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반기는 실적도 주가도 쑥쑥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의 2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매출액은 1,12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임플란트 내수 매출액은 313억 원, 수출은 26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한 해외 법인의 매출액은 605억 원으로 예상되고 가장 규모가 큰 중국 법인은 191억 원, 미국 법인은 1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한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감소하겠는데요. 이는 작년 2분기가 워낙 좋았으며 판관 비율이 50%로 높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 강화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 개발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영업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저효과는 예상된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1,119억 원, 9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플란트의 내수 매출액은 30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116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적 추정치 상향 때문에 목표 주가가 6만 1,000원으로 19.6%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해준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던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증가를 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반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로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올 하반기 기저효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1%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신대양 제지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중국 폐지 수입량이 86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 해관 청소에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2016년과 17년 월 평균 폐지 수입량은 절반 이상 감소해 각각 237.4만 톤과 214.3만 톤이었습니다. 오염도 0.5% 이상 폐지 수입을 금지한 3월 이후 폐지 수입량이 한층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폐지 수입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폐지의 공급 과잉 상황은 구조적이고 지속될 것이며 낮은 폐지 가격이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골판지 수출량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출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월 한국 골판지 수출량은 4.2만 톤으로 2010년 3월 이후에 최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월 평균 골판지 수출량은 각각 2.6만 톤과 3.1만 톤이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전체 골판지 수출량 증가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골판지 수출의 중국 비중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9%와 18.6%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반기 기준으로는 32.1%였고요. 6월은 53%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내 골판지의 수출 비중도 상승을 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4%와 7.4%였던 수출 비중이 2018년 6월에는 10%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지 수입 감소로 골판지 원재료인 폐지 가격의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향 골판지 수출량 증가 볼 때 원재료가 부족한 중국은 최종 제품인 골판지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줬습니다. 한국 골판지 업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는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국내 골판지 수요는 2013년 이후 연간 3.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요를 흡수하면서 향후 골판지 국내 시장 성장률은 7%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수입은 줄고 수출 늘면서 주가 재평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신대양 제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대양제지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대양제지 현재 2.87%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대양제지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한국타이어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4분기에나 본격적인 증익 구간 돌입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좀 악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 하반기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한 1.7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판가 인상의 효과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중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생산량이 회복됐고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이 증가해 매출이 소폭이나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한 1,83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컨센서스보다 10% 낮은 수치인데요. 이 고무 가격이 하락 안정화돼 투입 원가가 하락했지만 미국 공장 정상화 지연, 북미 타이어 시장 침체 및 국내 시장 경쟁 심화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전망은 3분기까지 현재 업황이 이어지고 4분기부터 회복되는 게 예상됩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트 푸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 부진과 국내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판가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가 68,000원에서 58,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해줬는데요. 고가 SUV 타이어 증가 같은 장기 트렌드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주가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4분기쯤은 대화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한국타이어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종목의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83%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종목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타이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CJ ENM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0일 CJ ENM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CJ ENM의 현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현재가 전일 대비 1.87% 하락했습니다. 4,300원 떨어졌고요. 22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CJ ENM의 주가는 5.4% 또 11.4%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8일 합병 신주 상장으로 구 CJ ENM 주주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했고 코스닥 시장 약세장이 겹치면서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으로 들어섰다는 설명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구 CJ ENM의 거래 정지 직전 2주간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는 94,298원으로 이는 합병 비율 감안 시 현재 동사의 주가 23만 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구 주주 물량의 추가 출회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23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 실익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드라마와 예능 라인업이 상반기 대비 좋은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연구원은 올해 드라마 시청률 상위 작품 15편 중 TVN이 3편, 포함될 정도로 절대 시청률에서 이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능도 하반기 들어 꽃보다 할배 리턴즈가 8에서 10% 시청률로 순항 중이고 뒤를 이어 신서유기가 5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대신증권이 오늘 한진칼에 대해 항공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한진칼의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현재가 전일 대비 2.34% 하락했습니다. 450원 떨어졌고요.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한진칼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688억 원, 영업이익은 29.8% 감소한 13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배주주 순이익은 적자를 지속한 620억 원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항공유 상승과 원화 약세로 인해 연결 대상 자회사인 진에어와 지분법 적용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3분기에는 성수기 효과와 유류 할증률 인상에 따른 일드 상승으로 항공 자회사들의 실적이 정상 국면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적 측면에서는 바닥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KB증권이 오늘 이마트에 대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분기 이후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목표 주가는 기존 34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마트의 현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가 전일 대비 1.36%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2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이마트의 2분기 연결 실적은 순매출액 4조 311억 원, 영업이익은 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2%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11% 밑돌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연간 순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7조 409억 원, 영업이익도 7% 늘어난 6,058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프라인 할인점 영업이익은 영업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할 전망이지만 올 초에 인건비를 충분히 인상한 덕분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할인점 감익에도 불구하고 연결 영업이익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과 온라인몰 적자 축소, 프로퍼티 흑자 전환, 신세계푸드 실적 호조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적자를 기록하던 중국 할인점 사업과 조선호텔의 면세점 부문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원은 부진한 기존점 성장률이 7월 이후에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돼야 주가에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7월 들어 날씨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플루스 바이오팜입니다. 플루스 바이오팜이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 완공 예정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권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루스 바이오팜 전일 대비 5.26% 상승했습니다. 900원 올랐고요.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강세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공장 건설 현황과 준공식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플루스 바이오팜의 남승원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 제2첨단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플루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 준공식을 오는 9월 13일에 열 계획이라며 임상과 제품 상용화를 위해 자금 조달을 추진 중으로 이달 말까지 약 2천억 원을 조달하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진 디스플이 5.91%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4,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산업입니다. 5.73% 상승했습니다. 8,000원 상승했고요. 1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퍼코리아입니다. 5.91% 상승했습니다. 75원 올랐고요. 1,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5.56%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NF입니다. 6.1% 상승했습니다. 4,700원 올랐고요. 8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BH 글로벌입니다. 5.36% 상승했습니다. 255원 올랐고요.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버즈입니다. 4.76% 상승했습니다. 420원 올랐고요. 9,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쿠쿠홈시스입니다. 4.19% 상승했습니다. 9,500원 올랐고요. 2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DG입니다. 4.38% 상승했습니다. 2,300원 올랐고요.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아홀딩스입니다. 4.65%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13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위미디어 그룹입니다. 2.2% 상승했습니다. 11원 올랐고요. 5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세계 INS가 7.19%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원 하락했고요. 12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입니다. 5.43% 하락했습니다. 1,750원 떨어졌고요.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BGF 리테일입니다. 4.72% 하락했습니다. 7,500원 떨어졌고요. 1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화학입니다. 5.18% 떨어졌습니다. 8,000원 하락했고요.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원시스템즈입니다. 4.82% 하락했습니다. 1,650원에 50원 떨어졌고요. 3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산업입니다. 4.29% 하락했습니다. 140원 떨어졌고요. 3,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신입니다. 3.65% 떨어졌습니다. 130원 하락했고요. 3,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9.8%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0원 올랐고요. 7,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지사가 18%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0원 올랐고요.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조명입니다. 14.9% 상승했습니다. 170원 올랐고요. 1,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라섬입니다. 14.1%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3,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12.58% 상승했습니다. 610원 올랐고요. 5,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제강이 17%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10원 떨어졌고요. 2,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아시아 홀딩스 보겠습니다. 10.8% 하락했습니다. 740원 떨어졌고요. 6,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L입니다. 8.06% 하락했습니다. 175원 떨어졌고요. 1,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D 온라인입니다. 7.78%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2,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웹젠입니다. 8.15% 하락했습니다. 1,900원 떨어졌고요.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다음 주 투자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준 리포트입니다. 코스피 전망치도 짚어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네, 현재 날씨는 한여름이지만 국내 증시 투심은 얼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며 그간 낙폭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의 트리거 포인트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차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은 가운데 달러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경제 지표와 주요 이벤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6월 기존 주택 매매와 한국 7월 수출입이 23일, ECB 통화정책회의는 26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주 시장이 주목한 이벤트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청문회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청문회를 통해 미국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18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된다면 이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내 미 연준의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만큼 달러 강세와 논달러 약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흥국 증시의 매력도는 미국 증시 대비 낮은 상황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에게 낙관적인 미국 경제 전망은 호재라고 짚어줬습니다. 트럼프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원동력은 미국 경제가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또한 수출주의 반등세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 악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섹터별 퍼포먼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반도체 등 원달러 환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수출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7%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수준은 수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를 두 가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